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디작신 대망의 마지막 시간, 디작신의 부작용과 간호에 대한 시간입니다. 처음 오셨으면요, 이제 저희 디작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인클렉스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디작신을 언제 쓰는지, 기전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디작신은 이제 크게 heart failure, 즉 심부전, 그리고 AFib, A-flutter, 심방 세동, 이제 심방 조동 때 쓴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디작신을 씀으로써 심장의 수축력 증가, 심박동수 감소, 그리고 심전도 속도 감소, 즉 positive 아이노트로피, 네거티브 크로노트로피, 네거티브 드로모트로피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리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이제 fatal arrhythmia, 즉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작용은 일단 fatigue, 그리고 bradycardia, anorexia, nausea입니다. 특히 GI 심пт음의 이제 anorexia, 즉 식욕 부진, 그리고 nausea, 이제 메스꺼움이 가장 흔하게 나와요.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엔클렉스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특징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요. visual disturbance입니다. 예, 시각 장애인데 이게 뭐 눈앞에 뭐가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물체가 조금 노랗게 보인다, 이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엔클렉스에서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증상이 이제 흔한가 하고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 visual disturbance라는 증상 자체가 이제 흔하게 나오는 증상은 아니래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엔클렉스에서 이 증상을 좀 물어보니까 이제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이제 오시면은요, 특히 이제 fatigue, GI symptoms, and bradycardia, and visual disturbance를 호소하면은 우리는 이제 디작신 톡시시티를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이제 리뷰를 했지만 이제 치료적 농도 레벨이 2.0 나노그램 이상일 때 디작신 톡시시티, 디작신 중독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환자 바이탈 사인, 임상 증상, 이제 EKG 변화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겠죠. 특히 이제 디작신 혈중 농도가 2.0 이하라도 이제 저칼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고칼슘 혈증, 그리고 심근경색, 거기에도 이제 고령의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디작신 중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저칼륨 혈증, 즉 하이포칼리미아 주의해서 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호사로서 디작신을 투여하는 이제 환자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심을 이제 표출하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용량 확인이에요. 이제 이 약이요, 투약 에러 나기 되게 좋아요.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요. 특히 소아 환자, 애들 이제 환자 볼 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용량을 좀 리뷰했는데 그거는 성인 환자 기준이거든요. 그 소아 환자는 이 디작신을 이제 kg 기준으로 봐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약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약이 이제 애들, 즉 선천성 심기형이나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수술한 애들, 아니면 수술하기 전 애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신부전인 애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약을 쓴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중환자실이나 이제 조금 모니터하는 그런 룸에서 약 주렁주렁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하게 이제 막 아름다운 바이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이런 애들 볼 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회진 돌고 이제 애기 바이탈 막 춤추고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디작신 주라고 오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액팅에서도 막 후달리고 있는데 이 약을 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이라도 도징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애기 그냥 넘어가요. 말 그대로 그냥 훅 가요. 그래서 이제 소아 환자 중에 이 약을 쓸 때 특히 이제 처음으로 약 로딩할 때 오더 꼭 확인하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나 이제 이 약 처음 줘보시는 선생님들은 선배 간호사나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조금 확인을 받고 주시세요. 이제 가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선배 간호사분들께서 좀 인성이 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너무 그런 걸 물어보냐, 뭐 이러면 타박하고 좀 태울 수도 있겠죠. 근데 부끄러운 건 그 순간이에요. 근데 환자가 투약 사고로 내 눈앞에서 넘어가면은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꼭 용량 재확인해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량까지 잘 확인이 됐다. 이 약 줘도 된다. 그래서 컨펌 다시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약을 투약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이제 투약을 하기 전에 1분간 심천 맥박을 확인합니다. 에피칼 펄스라고 그래요. 1분간 이제 풀로 이제 허트레이트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약을 해요. 성인의 경우에 60회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70회 이하, 영아 0에서 12개월이죠. 이제 인펜트 경우에는 90회 이하이다 하면 약 홀드하고 노티하시고 이 약 줘도 되는지 꼭 여쭤보시고 주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에서 이제 앵클엑스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디곡신 로딩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탈 풀로 모니터 해주시고 특히나 허트레이트나 BP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EKG는 로딩할 때 우리가 매 6시간에서 12시간마다 좀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작신 레벨이랑 전해질 수치, 특히 포타슘 레벨 잘 봐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마지막 이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작용을 조금 잘 모니터 해줘야 돼요. 이 약을 쓰면서도 그리고 약 쓰는 이제 환자가 이제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작용이 혹시나 이제 일어나진 않나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좀 롱텀으로 드시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꼭 아큐트 케어 세팅 아니더라도 이제 막 통원 치료 이제 외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시면서 이제 랩 간간히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클리닉에 이제 오시면은 좀 이런 어떤 증상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 이제 퇴원 교육이나 외래에서 교육시킬 때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주셔야 되겠죠. 소아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약을 투여하게 되니까 애한테 그래서 용량이랑 이제 어떻게 투여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투약 전에 하트레이트 모니터 해줘야 된다. 이거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제 디작신 드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작신 하나만 이제 달랑 드시지가 않죠. 이제 다른 뭐 고혈압약, 뭐 당뇨약, 고지혈증약, 뭐 이거저거 다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모든 약은 이제 약과 약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터디가 잘 안 된 약은 드시게 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제 뭐 자연치료제, 뭐 한약 이런 거 조금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한국 환자분들을 고려하자면 이제 한약 같은 거는 조금 제한을 하셔야 돼요. 일반화를 제가 막 시키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아직도 한약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시는 이게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죠? 문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하이포칼리미아 즉 저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칼륨 혈증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작신 탁시시티로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 같은 거는 좀 제한해 주시고 이제 미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인즈 월트라는 이제 그런 식품 보조제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울증에 쓰거든요. 이제 마일드한 우울증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요걸 썼을 때 연구 결과 이제 세인트 월트를 쓰면은 이제 디작신 레벨 효과를 좀 낮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 월트 같은 거 못 먹게 해야겠죠. 약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GI 메디케이션 즉 이제 위장관계 약들을 이제 디작신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나 엔텍시드 이제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제형에 따라서 이제 디작신 레벨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장관계 약 드신 다음에 이제 2시간 이후에 디작신 드시게 하시면 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디작신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디작신이라는 약이 Pregnancy Category C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인부에게 디작신을 투여해본 이제 제대로 된 스터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태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투여를 받은 산모한테서 나온 태아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Pregnancy Category C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세인트 조 월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비타민 같이 이제 미국에서 뭐 이마트가 미국의 이마트, 월마트나 뭐 타겟 같은 데 가시면은요 쉽게 보실 수 있는 이제 식이 보조제입니다. 뭐 한국 분들만 이제 자연 치료제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고요. 미국 애들도 어디에서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건강 보조제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아시면은 미국 임상에 도움이 돼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쓰여왔다고 하거든요. 이제 경증의 우울증, 뭐 불안 장애, 뭐 sleep disturbance, 뭐 수면 장애, 이럴 때 뭐 쓰여왔다고 하고요.
잎이요. 이제 꽃이잖아요. 요게 항염 효과가 anti-inflammatory 항염 효과가 있어서 상처 치료할 때 국소적으로 이제 도포하면 상처가 잘 아문다고 합니다. 이제 임상에서는요, 어떤 분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뭐 본인이 진단을 스스로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좀 경미한 우울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환자분들께서 이제 마트에서 이거를 사다가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이제 다른 약들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운 디작신의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들 못 드시게 하셔야겠죠. 최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라고 해야 되죠.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해서 NIH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세인트 월트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스터디를 했냐면 이제 이게 정말 우울증에 효과가 있냐라는 연구를 한 거죠. 이제 결론은 이제 잘 모르겠다입니다. 즉 효과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특히 장기 복용했을 때는 먹지 않으면 못한 효과가 났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를 이제 SSRI 계열 이제 항우울제 안티디프레센트를 같이 요거 세인조월트랑 같이 먹으면요, 세로토닌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위험한 그 클리니컬 피처인데요. 세로토닌 신드롬 같이 이제 환자 죽을 수도 있는 컨디션도 보고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약은 이제 세인조월트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한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연구가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자연 치료제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하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드디어 이제 디작신 관련돼서 다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1, 2, 3예요.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제 임상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제 디작신 관련돼서 엔클렉스 문제를 리뷰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영상에서 쓰는 슬라이드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이메일을 좀 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이제 저희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서 쉐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주십시오. 그럼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